우리가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단순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가 않고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거든요. 오. 그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경매라는 어떤 수단으로 꼭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경매, 공매를 할 때 가장 장점이 뭘까 그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매나 공매는 우리가 시작을 할 때부터 시세보다 당연히 싸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경매나 공매만의 장점 중에 두 번째는 근린생활 취득 시에 부가세 발생하지가 않아요. 우리 근린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본적으로 상가를 얘기를 하죠. 그게 부가세가 발생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아까 앞서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경공매는 토지거래 허가 계약에 관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경공매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규제 지역 내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락 대출 조건이 있죠. 경락 대출 조건이 일반 우리 대출보다 조금 더 대출 부분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경공매로 할 때.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죠. 거래 활성화가 되면서 경쟁률과 낙찰 가격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호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실거래가 또 높게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공매를 한다면 이럴 때 좀 저렴하게 취득을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시세가 한참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또 인기 있는 지역, 인기 있는 아파트에는 입찰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생각보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취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통 편의성과 입지 또 거래 가격에 따라서 경쟁률하고 이제 입찰 들어오는 입찰자 수 그다음에 낙찰가의 편차는 당연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내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입찰을 준비하시고 낙찰을 받으면 되겠죠. 무조건 경공매라고 해서 싸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떤 부동산이 어떤 아파트가 조금 더 경쟁이 덜할까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을 해서 입찰을 해야 더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상승이 되거나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입찰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금리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자영업자가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많이 덜하고 지금은 주택, 거기에 주택 중에 이제 아파트, 입지 좋은 아파트가 인기가 지금 많은 상태죠. 경매 시장도.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은 낙찰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요. 뭐 3번, 4번 유찰 많이 된 거 상가들도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상가들이 입지가 좋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서울의 입지 좋은 상가들도 그렇게 많이 유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이 수익형 부동산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상권과 수익률에 따라서 경쟁률과 낙찰 가격의 편차가 보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상권이 좋고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 낙찰 가격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토지, 공장, 이 특수물건 등은 주택 상가에 비해서 더욱더 싸게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토지나 공장, 이 특수물건들은 많은 분들이 공매로 입찰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좀
좋은 용이한 이 주택이나 뭐 상가보다는 이런 물건들이 사람들이 덜 들어오니까 저렴하게 취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매가 경매보다 경쟁률과 낙찰 가격이 비교적 낮아요. 공매도 나름 장점이 있죠. 법원에 직접 안 가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경매는 실제 내가 입찰을 하려면 해당 법원에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매와 공매가 차이가 있지만 공매가 많은 부분이 정보가 조금 경매보다 취약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매에 사람들이 조금 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지만 예전에는 경매보다 조금 더 관심을 덜 가져서 낙찰 가격 경쟁률하고 낙찰 가격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면 우리가 근린생활시설 취득 시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근린생활시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분상가,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예전으로 따지면 아파트형 공장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업자가 근린생활 매도 시 건물 가격에 10% 부가세를 납부를 해요. 여기에 이제 토지 가격은 제외가 되는데 경공매로 또 공매는 압류재산입니다. 취득 시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가 않아서 이 부가세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 해당 규칙에 따라서 이 경공매로 취득할 때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을 경공매로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고 지금도 그렇고 있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계약에 관한 부동산 취득 시에는 허가로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요. 경공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로 사게 되면 우리가 각 구청이나 이런 데 실거주한다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거주를 꼭 해야 되고 이렇게 일반 매매로 요 토지에 있는 물건을 샀을 때는 임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전월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전세로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공매로 이 구역에 있는 거를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를 임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우리가 이제 땅 투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투기를 그걸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원래 용도는 이겁니다. 토어제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다 토지예요. 근데 지금은 주택으로 이제 아파트로 이제 또 규제가 되어 있죠. 어쨌든 이 토어제 지정이 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요거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를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경공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니까 이제 그 부분도 그 장점이 되니까 이 부분도 이 부분 때문에 경공매로 또 많이 취득을 하시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게요. 경공매로 취득할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항에 나와 있고 요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각 호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토어제에 경공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경공매로 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할 때 우리 뭐를 냈죠? 예, 자금조달계획서를 냈죠.
지금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경공매로 내가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게 제출 불표로 합니다. 규제지역 내에는 규제지역 내에 거래하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 내에는 6억 원 이상 거래 시에는 이게 제출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 조달 계약서와 함께 항목별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 거래 시에 거래 지역 및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경공매로 취득을 하면 불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앞서 얘기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는 어떤 아파트를 내가 경공매로 취득할 때 하고 이렇게 또 규제지역 내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불필요하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매계획 체결일로부터 원래 이제 30일 내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경공매로 이제 낙찰 시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제 편법이나 악용하는 사례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 미신고나 기타 탈세에 좀 악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절차상 생략된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당연히 받죠. 물론 뭐 대출 안 받고 이렇게 주택이나 어떤 부동산을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대출을 받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대출 규제는 경매, 공매로 취득 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내가 취득을 했다고 해서 경락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어떤 뭐 우리가 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피해간다? 그렇진 않아요. 똑같이 규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가 1금융보다는 조금 더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1금융 같은 경우는 DSR 40%로 우리가 보지만 경매 잔금 대출은 보통 2금융에서 많이 해요. 우리가 2금융이라고 하면 뭐 수협, 농협, 신협 이런 데겠죠. 그런 데서는 DSR 40%가 아니라 조금 더 한 10% 더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50%까지 봐주니까 조금 더 대출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이 경락 잔금 대출의 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구분상가, 오피스텔, 어떤 고시원 등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경우는 조건에 따라 대출이 당연히 다르게 나올 테니까 우리가 경매를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꼭 하기 전에 대출을 내 상황에 맞는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물건이 이상 없이 대출이 나오는지, 내 자금 계획은 문제가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 경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꼭 잘 알고 경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출 조건을 이제 보면 보통 몇 프로가 나오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뭐 딱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 경락잔금 대출 취급하는 점에서 대부분 이렇게 대출이 나가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조건은 감정 가격보다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유찰을 안 시키고 신권에 100% 넘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감정가의 60%, 물론 무주택자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크를 하고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뭐 규제 지역일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일지, 그리고 무주택자일지 뭐 1주택자일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한 번 유찰되거나 두 번 유찰됐을 때 이제 낙찰을 받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감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겠죠. 한 번, 두 번 유찰이 됐으니까. 자, 이럴 때는 감정가의 60%하고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 정도 대출이 나가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작은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겠죠. 이게 정부 대책에 따라서 주택, 비주택, 담보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그 대출에 대해서 규제도 있었던 걸 우리가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있으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체크 후에 이 대출 조건, 나한테 맞는 대출 조건 체크 후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경매나 공매가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물론 싸게 사는 게 목적일 수 있지만 그 외에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공매로 더 좋은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